안녕하세요. 잘 먹고 다니는 외길입니다. 발산역에 맛있는 소고기 가게가 있다고 해서 주말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집에서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요. 분당에서 온 지인까지 너무 만족했던 가게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시작부터 손님들이 가득 차는 것만 봐도 이미 소문이 많이 난 곳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결코 저렴한 가게는 아닌데요. 젊은 커플들의 방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산이나 강서 혹은 합정이나 홍대 지역까지 확장해봐도 가장 품질 높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13년 정도 정육업을 하신 젊은 사장님이 오픈한 가게인데요. 시작은 근처에 있는 돼지고기 가게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게를 잘못 찾아서 서울 식육개발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요. 메뉴판을 아무리 봐도 소고기가 없어서 다시 나왔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게가 첫 번째 가게라고 하네요. 오픈한 지는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인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서울 식육개발은 서울식당 사장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싶은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식당은 2019년 5월에 오픈했는데요. 처음에는 무쇠 철판에 고기를 구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에 리뉴얼 하면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소고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콜키지 풀이라 와인이나 술 마시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술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인이나 위스키도 주문이 가능한 점도 좋았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없었던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고기의 품질이 워낙 좋아서 가족 모임이나 고객 식사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된 홀 공간만 있습니다. 가게 내부는 왠지 모르게 홍콩에 있는 오래된 커피숍을 떠올리게 하는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장식장이나 테이블, 의자는 살짝 유럽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천장에는 꽤 큰 샹들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개인 취향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인테리어가 젊은 층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 반찬이 먼저 나오는데요. 좀 많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부추 무침이나 파김치 같이 맛이 강한 반찬들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 반찬들은 나중에 된장 술밥 먹을 때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고기 먹을 땐 아무도 안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반찬 중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육회입니다. 이런 퀄리티의 육회가 기본으로 나오는 것부터가 신기했는데요. 육회부터 기름 맛이 터집니다. 이 맛이 진짜 육회죠. 부드러우면서 기름맛 가득했던 육회는 치맛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블링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단맛이 살짝 강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이 정도 퀄리티의 육회를 식전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대박이네요. 육회는 메뉴에도 있는데요. 별도로 주문하면 28,000원입니다. 그리고 고기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진하게 끓여낸 소고기 무국도 한 뚝배기 주십니다. 국물의 반 정도는 무가 들어있을 정도로 물을 많이 넣어서 끓였는데요. 덕분에 시원한 맛이 일품이네요. 소고기도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기름진 맛이 상당히 강하고 고소한 맛도 좋았습니다. 상당히 진한 소고기 육수였는데요. 집에서 끓여 먹을 때 건더기 양입니다. 시작부터 시원하게 해장했습니다. 고기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리필을 못했는데요. 리필해서 밥 말아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안념과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리고 트러플 소금을 플레이트에 올려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고기는 히말라야 안념과 같이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트러플 소금도 잘 어울리는데요. 향이 꽤 강한 편이죠. 기름진 부위는 홀그레인 머스타드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숯이 먼저 들어왔는데요. 숯도 상당히 좋네요. 숯은 비장탄과 참숯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 굽다가 화력이 줄어들면 숯을 추가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숯으로 교체해주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코스 메뉴가 없어서 저희가 알아서 코스처럼 주문했습니다. 시작은 무조건 안심이죠. 마블링 살벌한 안심이 나왔는데요. 40일 정도 숙성했다고 합니다. 200g만 주문해서 엄청나게 두껍게는 안 나왔지만 부들부들한 안심 특유의 씹는 맛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마블링이 정말 장난 아닌데요. 안심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마블링입니다. 소고기는 등급제 말고도 마블링을 측정하는 단위로 BMS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BMS 9가 가장 높고요. 그 이상은 모두 9로 통칭됩니다. 참고로 툭불 한우는 BMS 8에서 9 정도에 해당되고 평균적으로 17%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일본의 와규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BMS 12까지 있죠. 서울식당은 한국 기준 BMS 9 고기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받은 안심은 BMS 9 이상인 듯한 느낌입니다. 품질 좋은 고기는 굽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먼저 시어링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편인데요. 취향 저격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레스팅을 하고 잘라주셨습니다. 안심은 미디움 레어 정도로 구워주셨는데요.
미디움 레어라도 가운데 속살이 생고기처럼 보이면 잘못 구운 거라고 하시네요. 이쁜 핑크빛 정도로 나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 안 찍고 고기만 한 입 먹어봤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표면과 미친듯이 부드러운 속살, 그리고 안심이지만 잔잔하게 퍼지는 지방맛까지 조용하면서 강한 맛이네요. 와인 한 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인 꼭 챙겨서 방문하세요. 특히 굽기와 레스팅의 완벽한 조화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찢어질 정도로 부드러운 고기였는데요.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좋았습니다. 불판은 고기가 바뀔 때마다 바꿔주시네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정말 아름다운 자태의 채끝이 나왔습니다. 고급 소고기집에서 볼 수 있는 반듯하게 잘린 단면과 깔끔하게 제거된 지방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블링이 정말 촘촘하게 박힌 채끝인데요.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숙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채끝도 30일 이상 숙성된 고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채끝은 안심보다는 조금 더 굽는데요. 덕분에 표면에 까슬까슬함이 제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옆면까지 잘 구워서 유기그릇에 살짝 레스팅을 하고 잘라주셨는데요. 먼 길 오셨다고 캐비어를 서비스로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캐비어는 종종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기름기 많은 부위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식당에는 포크와 나이프가 없는데요. 고기는 처음 잘라준 크기 그대로 한 입에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채끝은 꽤 큼지막하게 썰어주셨는데요. 캐비어와 함께 입안 가득 넣고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은 입안 가득 넣고 우걱우걱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움 정도로 아주 잘 구워졌는데요. 두툼한 고기에서 느낄 법한 퍼석하거나 질긴 식감은 전혀 없고, 이빨이 들어가는 서걱거리는 식감보다는 치밀한 살코기가 쫄깃하게 씹히면서 소기름이 입안을 촉촉히 적셔주네요. 여기는 정말로 서걱이 아니라 쫄깃이었습니다. 캐비어에 쌉싸름한 맛이 더해져서 한층 더 복합적인 맛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주이시한 소기름이 촉촉합니다. 특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만큼 정말 최상급 채끝을 좋은 가격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와인도 너무 좋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안창살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마블링으로 꽉 찬 안창살이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 빼박 BMS 12 등급인 것 같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정형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요. 안창살은 결 반대로 3조각, 결 따라서 3조각으로 썰어주셔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안창살을 주문하면 결 반대로 썰어서 나오죠. 두툼한 안창살도 시어링 강하게 해서 구워주셨는데요. 레스팅은 온도가 떨어질 정도만 해서 주십니다. 먼저 결 반대로 자른 고기를 먹었습니다. 바삭할 정도로 잘 구워진 안창살의 빗살 무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식당의 특징은 모든 고기의 시어링이 정말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시어링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안창살 특유의 육향이나 피비린내, 철분 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안창살에서도 이렇게 기름이 터질지 예상 못했었는데 부드럽게 씹히면서 역시 기름이 터집니다. 안창 맛있기로 유명한 청담동 소고기집의 안창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결대로 자른 안창도 구워주셨는데요. 식감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3명 모두 결 반대로 자른 안창이 더 맛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일반적으로 결 반대로 썰어서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조차도 기름이 터졌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의 마지막은 소기름의 끝판왕 살치살로 마무리해줘야죠. 코스로 먹으면 양념으로 내주시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생으로 구웠습니다. 역시 마블링 살벌한데요. 정갈하게 자른 모양에서부터 기대가 되는 살치살입니다. 살치살은 레스팅 거의 없이 조금은 많이 구워냈습니다. 살치살은 기름이 너무 많아서 미디움 정도로만 구워도 기름 맛이 너무 강하고 살짝 물컹하는 식감도 그닥이죠. 살치살은 다른 가게와는 조금 차별화된 숙성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구운 고기에서 살짝 유포 같은 쫄깃함이 느껴졌습니다. 줄줄 흘러내리는 고소한 기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살짝 과자 같은 식감도 있어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먹었습니다. 살치살은 기름이 워낙 많아서 양념으로 먹거나 명이나물 등이랑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그냥 먹어도 싱겁하게 기름지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두툼하게 나오면 어떤 식감일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에는 조금 두껍게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마무리 식사로 비빔냉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이를 수북하게 올려주셨는데요. 흔히 예상되는 바로 그 양념 맛입니다. 조금 특이했던 점은 자가제면하는 면입니다. 메밀 50% 정도의 면이라고 하는데요. 툭툭 끊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고무줄 같은 고구마 전분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리고 직접 만든다는 양념도 아주 맛있습니다. 살짝 달달한 맛이 강했지만 매콤한 맛도 좋았고 김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음 가득 들어가 있고 오이도 수북히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면서 새콤, 달콤, 매콤하네요. 양념 맛이 깔끔한 느낌입니다. 일반 고깃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냉면보다는 훨씬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빔냉면이 워낙 맛있어서 물냉면도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이 집에서 사용하는 뚝배기가 커서 그런지 뚝배기에 나오는 음식들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된장 술밥은 밥의 전분이 살짝 풀어져서 죽처럼 진득하게 될 때까지 끓인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방 요리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양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된장 술밥도 살짝 매콤하게 끓여주셨는데요. 맛있네요. 제일 처음에 주셨던 파김치와 부추 무침은 이제서야 빛을 발합니다. 된장 숯밥 한 숟가락에 파김치 올려서 먹으면 궁합이 끝내주죠. 매콤달콤한 부추 무침도 같이 먹으니 아주 좋네요. 메밀이 50%라서 살짝 평양냉면 스타일을 기대했는데 물냉면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면과 양념, 고명은 전부 비빔냉면과 동일하고 육수만 조금 더 자작하게 부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너무 많아서 이가 시렸고요.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빔냉면이나 물냉면이나 동일한 양념이 거의 같은 양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주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왕복 3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방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지인분도 있었는데요. 대만족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였으면 자주 방문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메뉴도 꽤 다양해서 모든 메뉴를 먹어보진 못했지만 안심, 채끝, 안창, 살치는 모두 최상급으로 맛있었습니다. 좀 비싼 고기 먹을 때 기대되는 맛보다 조금 더 맛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캐주얼해서 개인적인 취향에는 살짝 아쉬웠네요. 그리고 룸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콜키지 풀이라고 하니까요. 소고기 좋아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